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자동화, 기계화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고용자의 수가 5년 새 1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업 전체 평균 취업 개수는 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6.5명에 비해 1.1명 줄어든 것입니다. 이루다는 클래시스로부터 흡수 합병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존속회사는 클래시스이며 소멸회사는 이루다입니다. 클래시스와 이루다 간의 합병 신주는 보통주 244만 35주입니다. 또한 합병 반대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매수 예정 가격은 주당 7,293원입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되는 항미약품의 차세대 비만 치료, 3중 작용제에 대한 주요 비임상 연구 결과들이 전 세계적 권위의 당뇨학회에서 발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미약품은 21일에서 24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 당뇨병 학회에 참가해 3중 작용제의 체중 감량 효능과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확인한 비임상 연구 결과 4건을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이 열풍을 이끌어낸 노보노디스크는 41억 달러, 약 우리 돈 5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제조 공장 증설에 나선다고도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5년 뒤에 100조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도 연이은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AI 랠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주,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나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나선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다만 양시장의 수급 주체도 다 다르고 또 지수의 흐름도 원체 다르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참 올라도 시원하게 오르진 않고 내려도 또 오르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캐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심영래 씨가 했던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이랬던 캐롤이 있었는데 요즘 장이 딱 그러는 것 같죠? 달릴까 말까 하다가 가끔 백도 나옵니다.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는데 시장이 올 여름에 이제 상승 마지막 랠리를 앞두고 숨고르기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그냥 그 자리에다 맴맴 돌면서 종목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으면서 종목들이 계속 조정이 나오는 과정이라서 마지막으로 이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고 아마 올해 마지막 상승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 이 상승세를 잘 취하신 이후부터는 아마 올 여름이 끝날 무렵 정도부터는 인버스를 잡으면서 주가에 하락에 배팅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지막 상승 기회 놓치지 않게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시장 그래도 아직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취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이제는 보다 더 깊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존에는 업종별 대표 종목들을 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 또 필요한 섹터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종목은 미국 달러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종목은요, 미국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함께 상승하는 종목인데요. 미국 달러가 1% 오르게 되면 달러 레버리지는 2% 올라가는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저는 이제 달러가 상승할 자리가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제가 12,800원에서 12,960원에 매수를 했다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여기 14,62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달러가 더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 시기가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고요. 달러가 이렇게 빠지는 시기가 주가가 오르는 시기인데 지금도 올랐다가 거의 여기 쌍고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더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단타라고 내가 접근하겠다고 한다면 달러가 이제 좀 내려가는 것에 배팅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달러 인버스를 배팅하시는 것도 단타로서는 10%좀 넣으시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못 가는 것인데 이 강달러가 조만간에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름장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달러가 해소되면서 달러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그때 시장이 한번 반짝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장이 한번 상방으로 틀게 되면은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길으면 2, 3주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뒤로 그것으로 올해의 상승을 소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내가 시장이 눌렀다 올라갈 때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종목에 관해서 뭐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 드려서 제가 매달 마지막 주 정도 혹은 뭐 첫 주 정도에 제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온라인 강의 무료 특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하는데요.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합니다. 그 특강을 할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생방송 중에는 제가 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7, 8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 6시 정각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강의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앞부분 종목 얘기를 하기 때문에 6시에 일찍 오지 못하시게 되면 종목을 놓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언제 얘기 드렸냐면 4월 말에 우리가 강의할 때 LG 디스플레이 10,000원 밑에서는 저점이니까 바닥이니까 사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쭉 치고 올라와서 1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5월 말에 저희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도 LG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10,000원부터 사시는데 물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오랫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제가 6월 지금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갈 때 여기도 보면 살 수 있는 길 되게 많이 줘요. 10,000원에서 1250원에 사시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구간이고요. 같은 구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중바닥, 우리가 바닥 따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일 저녁 제가 온라인 특강 때 이 LG 디스플레이를 왜 저점을 잡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이 종목 하나만 갖고 한 20분 이상 설명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주봉, 월봉, 일봉을 찾아가면서 이 패턴들을 다 비교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 바닥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종목들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종목들은 길어봐야 한두 달을 못 넘겨요. 보통 짧으면 한 일주일 내에 그냥 튀어 올라가고요. 길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상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거든요. 한 달 안쪽에서 조정 딱 끝내버리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 11,800원까지 올라와서 11,700원, 11,800원에서 절반 차익 실현 끝내버렸습니다. 남은 종목은요. 11,000원 깨지면 전부 익절할 것이고 아니면 버티겠습니다. 11,000원 깨지지 않는 한은 그냥 홀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 종목은 바닥에서 30에서 40%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13,000원, 14,000원까지 바라보고 잡았던 종목이라 일단 한 18% 정도의 수익권에서 반을 팔았기 때문에 남은 종목은 가다가 11,000원 깨지면 그냥 9%에서 10% 정도 수익을 그냥 챙기고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바닥을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재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어렵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우리가 날아가는 종목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이런 기간 조정 기간 안에는 바닥을 다지고 올려가려고 폼 잡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내일 제가 온라인 야간 특강 때 이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전자고요.
제가 LG전자 얘기도 지금 주장창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계속 삼성 계열이 많이 올랐죠. 삼성 SDI가 올랐고 삼성전자가 올랐고 삼성 계열이 올라가면서 LG전자는 바보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LG전자는 우리가 LG그룹사 전체가요. 보통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업의 문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삼성보다는 삼성이 LG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대회에 나서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얘네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곳이 SK죠. 그죠? 아마 이게 오너 분들의 성향이기도 할 것 같아요.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되게 아주 시끌시끌한 이 뉴스가 있죠. 개인사로 인해 가지고. 근데 사실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굉장히 SK 같은 경우는 뭔가 투자할 때도 화끈하고요. 그리고 개인사를 이렇게 오픈할 때도 좀 화끈한 것 같습니다. 근데 SK 종목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움직일 때 좀 세게 가는 성향이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데 LG 계열 종목들은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할 때는 속도 빠른 건 SK 먼저 쫙 수익 내고 조정 나올 때 삼성 사고 삼성 팔아먹고 나면 마지막에 LG 들어가면 딱 속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기억 하나 해놓으시면 이거 오너의 성향이기도 하다. 제가 방송이라 좀 죄송스러워서 말을 좀 세게는 못하겠습니다. 사석 같으면 말 편하게 하겠는데 괜히 방송에 나가서 그럴 것 같아서 그 오너들의 성향에 의해서도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여러분 살 거 없으면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했고 방송 출연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LG전자 좋다는 얘기를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구간은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거의 한 3주 동안 살 기회 주고요. 튀어 올라가죠. 10% 팔고요. 다시 내려올 때 9만 5천 원부터 사세요 했더니 하나, 둘, 셋, 4일 동안 매수 기회 주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200원에서 80% 팔았고요. 다시 눌릴 때 10만 원 밑에서부터 천천히 모아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모으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바로 치고 올라가서 또 마찬가지로 11만 1,000원, 11만 2,000원에서 또 한 번 우리는 분할 청산 절반 챙기고 나머지 가져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LG전자를 이야기 드리면서 LG전자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바닥에서 우리가 9만 원에 9만 300원이 바닥 저점이었습니다. 4월 9일이었고요. 얘는 바닥에서부터 50% 이상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겨우 바닥에서 한 20% 남짓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정 나오게 되면 10만 원에서 9만 원 이 구간 오면 또 한 번 사시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올 여름장에 마지막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LG전자일 겁니다. 늦게 올랐기 때문에 제일 뒤늦게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종목을 홈런 쳐드린 게 뭐냐면 DB하이텍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도체 대장주가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두 개가 이번 상승장을 주도했고 삼성전자 뒤따라 가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연일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분명히 반도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DB하이텍이었습니다. 자, DB하이텍은 제가 바닥주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온라인 특강 때마다 되게 많이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4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도 39,500원에서 45,500원 사이 사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치고 올라올 때 10%는 먹을 거예요 했더니 44,000원 10% 정확히 챙겨주고요. 다시 5월 말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도 똑같이 45,500원에서 39,500원 쌍바닥으로 오면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또 튀어 올라갔더니 여기까지 10% 올랐다가 또 눌려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튀어 올라가면 40% 올라갔습니다. 급등을 했죠. 자, 요즘에 나오는 패턴들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출발해서 시작하고 한바탕 눌렀다가 이렇게 갔다가 눌리고서 쌍바닥 치고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옛날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움직여요. 요즘에는 이걸 3번, 4번에 그러니까 개미털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겹고 쫄려서 던지고 나면 날아가면서 내가 팔고 나니까 날아가니까 왜 나만 털면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유행어가 있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랬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예전처럼 쌍바닥으로 쉽게 가진 않는 것 같고 3번, 4번까지 다중바닥을 형성할 때가 많아서요. 여러분 첫 진입에 물량 왕창 잡아가지고 나 크게 먹을 거야 버티다가 이 한두 달 흔드는 과정 안에 보통 다 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잡아서 올라올 때 1차 청산 절반 챙기고 눌릴 때 또 사고 1차
청산 눌리고 다 절반 청산 그리고 나머지 들고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번 해먹었잖아요. 그죠? 10%씩 10%씩 3번에서 20% 채웠고 나머지 가지고 벌었던 게 있으니까 밀어붙이면서 끌고 갈 수 있게 되고요. 얘도 5만 6천 원, 7천 원에 다 팔고 나오면서 우리가 4만 원 잡으신 분 기준으로 생각하면 4, 46, 40%네요. 그죠? 40% 조금 넘어가는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기간이라 또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늘 드리는 얘기예요. 쌀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이 무식한 원숭이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합니까?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손절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언제 싼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온라인 특강 한다고 할 때 특강을 꼭 참여하세요. 꼭 여러분 오늘 꼭 오셔야 돼요. 막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온라인 특강 같은 데 오거나 제가 어디 뭐 오프라인 강연 같은 걸 할 때 보면 종목들을 들으려고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종목을 듣고 받는 것은 저 같은 성향은 바닥 종목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단돈 10,000원도 받은 게 없고요.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은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제 경험을 가지고 와서 이게 수익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손해나면 나는 뭐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은 게 없는데 욕 먹는 게 정말 싫은 거죠. 그죠? 내 돈 내고 내 밥 먹고 사는데 왜 내가 남한테 욕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욕 안 먹으려고 저는 바닥줄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막 시장에서 이렇게 중심주라고 얘기하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잘 못 잡아요. 그런데 최소한 시장이 좀 조정기가 있거나 딱히 뭐 할 게 없을 때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만 거래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달 마지막 주 그리고 아니면 첫 주 정도에 온라인 특강을 할 때는 여러분 만사 제끼고 꼭 오세요. 아시겠죠? 만사 제끼고 오세요. 오시면 단순하게 종목 한두 개 얻어간다. 야 이거 잡아서 10% 수익 난다. 20% 수익 난다. 이거는 기본으로 드릴 거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설경제TV를 지금 방송 출연한 지가 만으로 정확히 18개월째입니다. 1월 첫 주부터 해서 지금 6월 마지막 주잖아요. 18개월 동안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 통해서 드린 종목 중에 손해가 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린 종목도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시장은 좋았습니까? 아니요.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안정적인 종목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바닥 종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빠졌고 바닥이 확인된 종목, 그런 종목 가지고 물량을 채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제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저는 보통 비중 20% 30% 잡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50% 이상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종목을 잘 안 줄 뿐더러 주면은 수익률이 좋다는 걸 눈치들을 채신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특강에 오셔서 단순하게 종목을 받아간다 생각보다는 여러분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논리를 하나씩 익혀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료 강의에서 글쎄요, 대한민국에 운영하는 증권 관련 무료 특강들 중에서 수많은 강의들이 있을 텐데 그 강의들 중에 저처럼 공부하는 여러분이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리키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왜 퍼드리냐고요?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 번 파이가 선물 옵션 파생 상품보다 저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 밥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오셔서 내가 주식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 가만히 해보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걸 메꾸는 게 더 힘들고 만회하느라고 본전하려고 되게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되게 단순한 패턴들인데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시장의 아이디어는 IQ는 한 3,000쯤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의 IQ가 얼마 정도냐면 보통 한 95에서요. 한 105 정도가 일반인의 IQ입니다. 120을 넘어가면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130을 넘어가면 수재라고 얘기하고요. 150 넘기면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은요. 150 이상의 IQ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IQ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야 머리 되게 좋은 놈하고 싸우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 왜냐하면 시장의 대표 종목들, 대형 종목들은 패턴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 패턴의 특징 몇 가지만 알면 내가 평생 돈 버는데 전혀 시장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시고 야 급등줄 찾으려고 그러고 대박이 나려고 하니까 대박 종목을 찾으려면 정말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많은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몇 배씩 나는 수백 프로 나는 종목들을 찾는다 한들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도 안 팔고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야 나는 종목 사가지고 몇 프로 수익 나면 팔더라 생각해보시면 20, 30%못 넘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프로 나는 종목을 찾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못 들고 있을 거 뭐하러 찾습니까? 그 공부 쓸데없는 거죠. 그죠?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이 시험 만약에 책 한 권 다 공부했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내가 챕터 1에 다 나와. 그러면 한 권 다 공부하는 게 뻘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가 최소한 뭐 80점, 9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 굳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100점 맞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 없거든요. 예, 그죠? 운전면허 100점 안 맞아도 돼요. 운전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80점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꼭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안전빵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걸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토웨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똑같습니다. 제가 4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바닥이다라고 해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어요라고 얘기 계속 드렸거든요. 그리고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가 17만 원 찍을 때 이날 다 팔았고요. 그리고 다시 눌리면서 15만 원 밑에서 여기 밑에 13만 5천 원 여기까지 빠질 걸 생각하고 분할 매수 학교에 있더니 안 빠져요. 반등 한번 나왔다가 또 쌍바닥 찍고 올라와서 오늘 16만 원에서 절반 팔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14만 5천 원, 15만 원이면 평균 단가가 14만 7천 원쯤 되거든요. 16만 원이면 약 10%입니다. 생각 가만히 해보시면 내가 대단히 많은 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냥 대형주나 ETF들은요 10%에서 20% 정도 버는 게 일반적인 목표예요. 눌림목 잡았을 때 10%에서 20%.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매달 10%면은 한 달에 원금의 1년이면 120% 원금의 2배가 넘어가고요. 내가 2개월에 10%씩만 버신다 하더라도 1년에 60% 수익입니다. 원금 대비. 그러면 내가 비중만 실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맨날 드린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에 내 계좌가 수익이 50% 못 넘어가시면 급등 주고 개별 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중소형 종목 찾지 마세요. 100% 가는 종목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대형주 가지고 따박따박 10% 20%만 수익 나도 내 원금에 1년 단위로 50% 이상 무조건 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리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려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큰 수익률 따지기보다 물론 이렇게 대형 종목 가다가도 이 중에 큰 수익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입니다. 제가 올해 잡았던 종목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4월 말에 제가 여러분 온라인 특강할 때 그리고 여기 2월 말부터 계속 뭐였냐면 6만 5천 원 밑에서는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잡으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반등 한번 줬다가 무너졌죠. 여기서 4월에도 잡아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얼마 갔습니까? 7만 7천 원, 7만 8천 원. 여기 올라올 때 물량을 일단 다 팔아라 했습니다. 한 주 남기면서 다 팔고 그리고 눌림을 이용해서 제가 원했던 건 6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 이 구간인데 여기 안 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7만 3천 원, 7만 2천 원, 7만 4천 원 재매수 말씀드렸고요. 오늘 9만 원 넘길 때 80%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미포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삼성중공업도 있을 거고 하나오션도 있을 거고 뭐 해운주 중에 HMM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놈만 패냐면 이 업종에서는 얘가 짱이에요. 제일 좋은 놈 하나만 흐름이 좋은 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선주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조선주는요 여러분 수명이 17년 주기로 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보통 몇 년 타고 바꾼다라는 일반적인 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기후 협약 때문에 17년, 18년 정도면 배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박이요 일정 연마다 그 해가 되면 한 방에 다 바꿔요. 그래서 2, 3년 내에 배를 싹 다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7년 전에만 해도 그냥 디젤, 경유 같은 걸로 배가 운행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친환경 배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기후 협약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1년도부터. 왜냐하면 배라는 게 내가 배 한 척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오늘 가서 모터보트 하나 주문한다 그래도 기간을 기다려야 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배는 LNG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반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대형 선박이에요. 배 하나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2년 정도에서 1년 반에서 한 2년 걸린다는데 좀 더 비싼 것들을 만들면 거의 2년에서 3년 걸린대요. 배 하나 만드는데. 2, 3년씩 걸린답니다. 배 한 척.
소요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가 걸리려면 내가 지금 나 17년 되면 바꿔야 되니까 배 언제부터 주문될 것 같으세요? 3년 전에, 2년 전에? 아니요. 왜냐하면 대기도 있잖아요. 밀려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전부터 주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 선박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현대미포 45,000원대부터 질러가지고 한 2달 만에 9만 원 넘기면서 100%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에 7만 원 밑에만 내려오면 눌림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언제까지 갈 거냐면요. 딱 올해까지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냐 이 정도까지 하고 그만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배 어지간히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이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상승세가 하나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 내고 눌릴 때 한 번 더 사면 저는 조선주는 내년까지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 종목 딱 고르면 그 한 놈만 패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 싸지면 조정 시에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보시면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제가 관심 종목 200개 놓고 그 200개 중에서 한 4, 50개만 돌려가며 매매하지 나머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아는 종목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매매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규 상장되거나 새로 시장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종목들을 거래하면 거래할 게 무궁무진하죠. 저는 그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그 산업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유행이나 테마 타고 뉴스 타고 들어올리는 종목들은 내가 바닥에 들어가서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목들은 여러분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종목들을 그럼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종목들을 우리가 HTS 통해서 하나씩 제가 살펴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달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예, 제가 아까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달러 차트가 여기 보시면 앞전 고점이랑 여기 위에 고점이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양쪽 고점이 이렇게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패턴상 이런 무슨 패턴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이걸 쌍봉이라고 얘기해요. 네. 앞에 첫 번째 봉우리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 2번. 그래서 얘는 통상 이 앞전 1번 고점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이렇게 무너집니다. 네. 자, 근데 달러가 만약에 무너진다는 얘기는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주가가 왜요? 달러가 내려갔을 때 말씀하시는 네. 거. 왜 내려갈 것 같아요? 에? 주가 주가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맞아요. 네. 주가가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낚이지 않는군요. 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것은 달러 인버스라는 건데 아까 제가 여러분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죠. 26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얘는 달러가 빠지게 되면 수익이 나는 달러 인버스라고 하는 ETF인데요. 보시면 동일한 구간에서 아까랑 위치가 다르죠. 보시면 얘는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주저앉았는데 쌍바닥을 현재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뭘 생각하는 거냐면 지수가 만약 달러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빠지겠죠. 보시면 방금 차트 보시면 얘는 쌍봉이었습니다. 갔다가 눌리고 쌍봉. 그리고 나서 얘는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만나는 요 위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요? 전 이걸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은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조정을 일단락하고 슬슬 올라갈 준비하겠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 지금 5,820원인데요. 5,820원에서 5,700원까지 천천히 여러분이 한 1, 2주 정도 걸려서 천천히 모아 가신다고 한다면 7월 달에 시장이 올라갈 때 인버스가 달러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 달러 수치도 우리 매수가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아마 6,100원에서 6,200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타 치실 분들은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 가지고 올해 굉장히 대박이 났던 종목이었죠. 1,200원, 1,1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1,300원 밑에는 괜찮다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 반 동안 매집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990원까지 바닥에서 약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1,900원 이상에서 한 주 남기지 말고 다 팔라고 이야기 드린 상태예요. 저는 지금 눌림 조정을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여기 한 1,500원에서 1,600원 요 구간만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할랑 말랑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내일 제가 밤에 야간에 온라인 특강할 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자리쯤에서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 구간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박스.
이렇게 박스를 형성한 요 구간을 난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아마 한 1, 2주, 2, 3주 정도 시간을 기다려보면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 오시면 다시 한번 매수로 간다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종목들 중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지금 연일 시세가 났던 게 뭐냐. 첫 번째가 SK이노베이션이에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방송할 때 여러분 살 거 없으시면 이거 사시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까 제가 왜 이거는 어떤 기업의 문화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고 나서 움직일 때 확 승질껏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얘가 한 25% 정도, 2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12만 아까 2,000원 이상에서 다 팔고 나와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려올 때 다시 한번 10만 원 초반을 지킨다면은 저는 재매수를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제 운영하는 공간에다가 여러분 요거 사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그랬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실래요? 저점에서부터 한두 끝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에 하이닉스 다 팔아라, 한미반도체 다 팔아라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밀렸다고요. 10% 정도, 5%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중간에 큰 조정이 없이 가는데 재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보실게요. 한미반도체인데요. 같아요, 위치가. 얘도 마찬가지 올라올 때 지난주에 다 팔고 한미반도체 없거든요. 전부 차익 실현 끝낸 상태예요. 저는 지금 어디까지의 눌림을 생각하냐면 13만 원, 14만 원 여기만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상승 종목 더 살 생각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께 좀 약간 대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오토웨버였는데 얘는 보시게 되면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바닥 찍고 반등, 눌림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5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여기 사가지고 오늘 16만 원 올라올 때 10% 수익에서 반을 팔았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추가 10%에서 15% 정도 먹을 폭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저희가 14만 5천 원, 15만 원에 샀기 때문에 15만 5천 원이 무너지면 익절 관리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제가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여기서 다중바닥에서 하나 사서 단타 10%, 하나 사서 단타 10%, 하나 사서 단타 10%, 네 번째 구간에 잡아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얘가 수익률이 40%가 넘게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저는 여기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구간, 요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 안에서의 매매를 좀 잊지 않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도 여기 10,000원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11,000원 올라오면서 10% 다시 10,000원에서 1,250원 요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치고 올라올 때 11,700원, 800원에서 절반 팔았고요. 남은 수량은 11,000원에 익절 걸고 버텨보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좀 중장기 종목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은 CJ대한통운하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 좀 조정 시마다 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하나투어입니다. 예, 조정 시에마다 계속해서 57,500원 밑에서 내려올 때 사세요라고 얘기 드렸는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오늘도 3.4% 올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치고 넘기신다면은 여기 65,000원에서 67,000원까지 그러면 매수 단가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끌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비슷한데 얘는 조금 힘이 딸려요.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안 쳐다보고 지금 하나투어 위주로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진칼입니다. 방송에서 제가 여기요 5월 말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 다중바닥이니까 6만 원 밑에 살게요 했더니 6만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6만 원에서 5만 7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었고 치고 오르면 7만 5천 원까지 시세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 시에 사는 종목들을 하시고 비쌀 때는 사지 마십시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자동차 관련 종목이에요. 보시면 요 위에서 다 팔고 나가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좀 조정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등들이 나와서 자동차 종목들을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저는 안 살게요. 왜냐하면 자리가 어중간한 자리에서 치고 넘어가면 들어갔다가 물릴 것 같아서 뭐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선주 관련해서는 현대미포가 열심히 올라왔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라든가 LG 마린솔루션 그다음에
그다음에 HD 현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HMM, 삼성중공업 다 괜찮은데요. 저는 유일하게 미포 위주로만 한 이유는 얘가 올라갈 때 가장 대장주고 앞으로 성장성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건설주인데요. GS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조정 나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중소형 종목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서희건설이나 대우건설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네요. 고려아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예, 고려아연 이 종목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래했던 것은 44만 원, 45만 원 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한번 털어먹고, 여기 조정을 이용해서 45, 6만 원대 또 사가지고 43만 원, 44만 원, 53만 원, 54만 원에 다 팔았는데,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요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밑에까지 안 올 것 같아서 48, 9만 원, 47만 원 요 구간만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비철금속을 만드는 회사 중에 똘똘한 회사가 없습니다. 고려아연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 증가할 것이고 당연히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 여러분 제일 싸봐야 5만 원, 10만 원짜리고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대 종목들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파급력이 커요. 제 방송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오히려 제가 시황을 열심히 해드리는 것을 아시고 저랑 잘 맞는구나 싶어서 비중들을 많이 실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싸고 안전하고 튼튼한 종목 위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중소형 종목 가지고 와가지고 거래량도 얼마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종목 우리가 상한가만 넣을지도 몰라요. 그게 주가 조작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소형 종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생각도 없고 정말 좋은 회사들인데 대장 종목 가지고 좀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주식의 이름을 모를 정도의 종목들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저는 추천하니까요. 대형 종목 가지고 수남매하면서 수익 내는 거 잘 해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9시에 온라인 특강에서 상세한 말씀 드릴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락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요, 내가 수익 내려고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손해보는 매매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바꿔보세요. 수익률은 10%, 20% 낮추세요. 기대 수익률을. 대신에 승률을 8, 90% 높이세요. 그러면 내가 안전한 승률이 들어가서 10%, 20%만 먹더라도 비중을 싣고 먹는 것이 진짜 돈 되는 전략이니까요. 괜히 중소형 종목들 열심히 날아다니는 것을 내 거 아닌 거를 쳐다보다가 멍멍이 마냥 지붕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안전한 종목 가지고 함께 순환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는데요. 혼자서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오후 6시부터 무료 온라인 특강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특강 같이 보시면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특강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DB 하이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그 종목들 아시다시피 큰 상승률을 보였죠. 과연 이번 특강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짚어주실지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일 오후 6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받아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시간이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물 옵션이 보통들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면 선물을 매수하고 콜 옵션을 사면 되고요. 주가가 빠지는 곳에 베팅할 때는 선물 매도와 풋 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양방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선물 여기 10개약 매수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다 팔아먹을게.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보통 주식은 손해나잖아요.
근데 선물은요, 빠지면 반대 방향에 매도에 진입하면 돼요. 야,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은데 30계약 매도할게. 근데 얘가 주가가 쭉 빠지면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다 책 실현하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난 뭐 할 수 있어? 양쪽 다 할 수 있어. 이게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르기만 하는 장에서 돈 버는 걸 하는데 지금은 그냥 상승장 중에 눌림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이 빠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반기 장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내 종목 아직 다 물려 있는데 어떡하지? 제가 종목 상담해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종목을 백화점을 차리세요. 제가 어떤 분하고 그때 상담을 했더니 자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운영하시는데 종목 개체수가 17개예요. 어떻게 17개를 다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증권방송 틀어가지고 좋다는 건 다 산 거예요. 그리고 다 고점에 물린 거고요. 어떤 분은 자금이 한 1억 2천 되시는데 종목 개체수가 30개입니다. 어떻게 30개입니까 했더니 증권방송 틀어가지고 좋다는 종목을 다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분할 매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우리가 엄청난 부자고 돈이 되게 많을 때입니다. 보통 일반 개인 매매자들의 운영 자금을 제가 통계를 낸 걸 봤더니 2천에서 5천 구간이 가장 많아요. 그 이상 하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미만이 전체 주식시장 참여자의 90%입니다. 10%만 그 이상 쓸 뿐이지 나머지는 5천만 원 이상 쓰질 않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뭔 분할 매매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목수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배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간단하게 양식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가 콜옵션 차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풋옵션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같은 날입니다. 콜옵션이 올라가면 풋옵션이 내려간다. 그 얘기는 풋옵션이 내려가는 날은 어떻게 된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난 상방에 콜옵션에 배팅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콜옵션이 내려가면 누가 올라갈까요? 풋옵션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풋옵션이 내려가는구나 이거 인지되는 순간 나는 뭐 하면 될까요? 풋옵션 사게 되면 반대 방향 사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장의 방향이 상방이다 하방이다를 모두 맞출 수 없습니다. 저도 틀려요. 제가 하루에 만약에 10번의 매매를 한다면 저도 한두 번, 두세 번씩 손절 나갑니다. 제가 5번의 매매를 한다면 한두 번씩은 손절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건 손절하고 방향을 바꿔서 내가 수익 전환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틀린다. 근데 그 틀리는 것을 내가 틀리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변동성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은 주식을 하게 되면 오전에 하락하게 되면 손해봐요. 그러다가 오후에 반등을 하게 되면 겨우 약수인 전환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선물옵션은 양쪽 방향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8월 7일 날, 6월 7일 날을 보시게 되면 이날은 제가 여러분께 2차 전지에 대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날인데 이날 2차 전지만 얼마 올랐냐면 3.63%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수익 축하들 글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선물옵션은 어땠냐면 같은 날에 아침에 전날 사가지고 오버나잇 했던 게 왕창 올라서 이만큼이 올랐는데요. 보시면 선물은요, 우리가 선물 1포인트가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가 수익이 나냐면 여기 저점에서부터 요만큼이 4포인트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선물 한 계약당 100만 원의 수익이 난 겁니다. 선물 한 계약을 운영하는 데는 기초 증거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야 뭐야? 주식으로 10% 수익 내기 되게 힘들죠, 하루에. 근데 얘는 선물은 4포인트면은 10%니까 1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이죠. 근데 만약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매력이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그러면 야, 콜옵션, 풋옵션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지수가 전날보다 붕 떴는데 얘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본다면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아까 풋옵션이 무너지면은 콜옵션 간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풋옵션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반대편이 올라간다. 그럼 난 이거 보고 배팅하면 돼요. 배팅을 뭐 하는 거냐면 아침에 장 출발하고 여기 콜옵션 차트와 풋옵션 차트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가를 깼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기준이 무너지는 거 반대편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보통 선물옵션이 위험하고 손해 많이 봐요 하시는 분이 뭐냐면 기준이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쪽에 들어가요. 그럼 죽죠, 당연히. 그지 않을까요? 주식도 떨어지는 거 빤히 보고 떨어지는 데 들어가면 물리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데 들어가시라고.
이해했습니까?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이거 설명할 거예요. 선물 옵션의 기준점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기준점을 보고 나서 상방하방을 방향을 잡는 요령을 설명을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패턴입니다. 패턴별로 한번 보시죠. 6월 3일입니다. 전날보다 갭상승했습니다. 아침에 시가 출발해서 눌렀다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얘는 뭐 때문이냐면 눌렀다가 이렇게 풋옵션이 여기 저항 기준점 2.0인데요. 얘가 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더니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콜옵션이 몇 배 갔냐면 9배 갔습니다. 900%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식은 하루에 올라가는 폭이 30%가 상한선입니다. 최대가 30%입니다. 그런데 콜옵션 얼마 갔습니까? 하루에 900%, 9배 갑니다. 자, 주식해서 내가 망했어. 주식해서 손해가 나 원금 계좌 반토막이야. 마이너스 70%야. 이분들 사실상 반토막 이상 나면은 복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반토막 난 거를 내가 만회하려면 얼마가 수익 나야 되냐면 2배가 나야 돼요. 100% 수익 나야 돼. 까진 거는 까먹은 건 마이너스 50%인데 수익 나는 거는 100%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이 100%씩 수익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100% 난다 하더라도 내가 들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옵션은 수익금 자체가 내가 적은 돈 갖고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억 원어치 샀는데 10% 올라야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콜옵션은요. 내가 1,000만 원 샀는데 9배 가면 9,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물론 다는 못 버팁니다. 가면서 분할 청산하기 때문에 9배 다 먹는 사람은 저도 잘 못 먹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분할 청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가서 내가 분할 청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게 여러분 상승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하락장에는 어떨까요? 하락장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때 보시면 얘는 5월 9일 날 만긴 날인데요. 장 출발하고 나서 갭상승했다가 하루 종일 빠져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주식만 하는 사람은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날 이때 어땠냐면 미국 달러가 올라가죠.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진 날은 달러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와 함께 장을 보시는 도움이 좀 되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보시면 아침에 장 출발하고 왕창 빠져서 하루 종일 빠졌는데 몇 피 빠졌냐면 6.3피예요. 선물 한 개약당 2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6피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 넘게 수익입니다. 내가 만약 한 계약 1,000만 원 가지고 매도했으면 남들 장 빠질 때는 선물 한 개 가지고 150만 원 수익 내는 거고요. 10개였으면 나는 1,500만 원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주식 내가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콜옵션 기준은 기준점이 3.19인데요. 기준점 무너지는 것만, 기준점만 잡을 줄 알면 되시잖아요. 얘가 무너지는 거 보는 순간 얘는 뭐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쪽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죽는 거라고. 선물 옵션 위험하다? 아니에요. 위험한 게 아니라 기준점을 못 잡고 방향을 몰라서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틀려도 야 기준 깨졌다 인지하는 순간 얼른 손절쳐버리고 반대 방향 들어가면 바닥에서부터 풋옵션 몇 배 갔냐면 당일날 10배 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콜옵션으로 수익 낼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는 풋옵션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쪽 방향을 한번 공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매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고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배워보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시고 배워보고 아닌 것 같은데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배우지도 않는 것은 굉장히 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행동이 아닐까요? 매매를 하고 안 하는 건 배운 뒤에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무료 강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은 무려 3시간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 이야기 진득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에 있어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내일 수요일이죠. 오후 6시부터 함께 장자방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특강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DB 하이텍 등을 포함해서 업종 대표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변동성을 활용한 현명한 선물 옵션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을 주도할 이 공략주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